My dear son, this is going to sound strange, but there's this secret that the men in this family can travel in time. Wow. Go into a dark place. Think of the moment you're going to, you'll find yourself there. Every day up till yesterday is lost. Just like for everyone else. What are you going to do? I don't know. My son. My dad. I hope I see you again. You will. My whole life depends on it. Although it's not as dramatic as it sounds to me. 네, 두 번째 영화는 어바웃 타임입니다. 타임. 특히 영화는 한국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얻어서 네. 국내에 개봉했을 때 330만 명이 들었어요.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330만 명이 든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도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시나리오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네. 뒤에 가서 어떤 식으로 끝맺음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어서 정말 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어바웃 타임에서도 역시 이제 두 배우의 매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일 텐데 레이첼 맥어덤스는 영화에서 만든 연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숭 떠는 연기 이런 걸 잘 안 해요. 영화에 물론 설정이 그렇습니다만 이 두 편의 영화 뭐 어바웃 타임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랑 앞에서 굉장히 솔직하고 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레이첼 맥어덤스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또 귀여움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결합이 돼서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대답할 때마다 옷 하나씩 벗는 그러면서 자기의 남편이 될 사람을 약간 귀엽게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극 중에 첫사랑으로 등장했던 마고 로비잖아요. 네. 마고 로비가 만약에 그 장면을 연기하는 부인이 됐다고 하면서 야구 방망이 들고 했겠지.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마고 로비가 연기했으면 훨씬 더 섹슈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연기를 레이첼 맥어덤스가 하게 되면 그 유혹하는 장면의 느낌이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배우가 가진 고유의 매력이 영화에 투영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 레이첼 맥어덤스의 매력으로만 친다면 노트북보다 이 영화에서 더 빛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일단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영화에서 더 빛을 아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노트북은 고졸미 같은 게 더 확장된 영화라면 여기서는 그 세련미가 더 확장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에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레이첼 맥어담스의 헤어스타일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일단 첫 등장할 때부터 약간 앞머리를 잘못 잘라가지고 미용실에서 너무 바짝 자르는 바람에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매만지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캐릭터를 잘 설정하고 가는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그렇죠. 남자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 글리슨이 이제 이 당시에 나왔을 때는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고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스타워즈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영화들이 있을 텐데 사실 도널 글리슨이 이렇게 멜로 영화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럼 도널 글리슨이 사실 영화에 처음 딱 보면 이 영화의 최적의 남자 배우로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잘 어울려 보이거든요. 잘생겨 보여, 나중에. 그렇죠. 네. 그러니 그것 자체가 배우가 굉장히 잘 소화했다는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도널 글리슨이 곡 중에서 맡은 배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리처드 커티스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 상의 코어다, 그냥 총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곡 중에서 이제 도널 글리슨이 연기하는 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자 앞에서 굉장히 수줍은 사람, 말 더듬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리처드 커티스 영화의 원형이 있는데 노팅힐에 등장하는 휴그랜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러브 액츄얼리에 등장했던 콜린 퍼스 같은 캐릭터죠. 이런 어떤 캐릭터의 계보가 있는데 리처드 커티스가 이런 남자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이제 나오는데 또 이제 이 남자가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을 지킴에 있어서는 너무 단호한 거죠. 예를 들면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첫사랑으로부터 약간 다시 잘해보자는 유혹 비슷한 어떤 제의를 받게 되는데 단호히 거절하고 가가지고 청혼을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믿음직하면서도 멋진 면모로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남선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요즘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 메리와 팀을 보고 있으면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던 어리숙한 두 사람이 사랑과 함께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 같은 게 이 영화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으면 우리가 감정이입하기 힘들었을 텐데 등장할 때부터 이 두 사람의 어리숙함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의 인생과 사랑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함께 겪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련한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최적의 캐스팅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은 감독으로 또 괜찮겠지만 시나리오 작가로 더 큰 업적을 쌓았던 게 리처드 커티스일 텐데 리처드 커티스의 이 각본도 쓰고 이 작품을 또 직접 연출도 한 이 작품을 보다 보면 리처드 커티스가 바라는 이상형이 뭔지가 그대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영화마다 반복이 되는데 일단 주인공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거의 대가족에 가깝고 그다음 주변에 굉장히 괴짜 친구들이 많지만 아주 사랑스럽고 이런 작은 소규모 공동체의 평화로움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한테는 주변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남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괴짜예요. 예를 들어서 노팅힐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 스파이크인가요? 그 친구 생각하면 될 텐데 여기서는 엄청난 독설가인 집주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아버지의 친구.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굉장히 삽입곡들을 너무 잘 써서 그 노래만 들어도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원래 유명한 노래들인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더럭키스트 같은 그 벤폴즈의 노래라든지 아니면 닉 케이브의 인투 마이 암스 같은 노래를 보면 사실은 원래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영화 속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How will I get to you? As far as I get to you. I'll ever love you say. How long will I love you? 기가 막힐 정도로 대중이 원하는 걸 잘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잘 알아서 얄미울 정도로 그런 그 감독이면서 작가인 게 리처드 커티스가 아닌가 싶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영화가 그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사랑을 위해서 끌어들여서 굉장히 재밌게 쓴다는 건데 저는 이제 리처드 커티스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여움에 있거든요. 타임슬립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타임슬립을 하려면 갑자기 무슨 번개가 치는데 차를 갖다 놓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고 타임머신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쉽게 옷장에 들어가서 그냥 주먹 쥐고 이 생각방 같은 데 들어서 무슨 벌 받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리처드 커티스가 보여준 어떤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번잡한 걸 싫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임슬립물로 봐서도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너무 많고요. 빈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임슬립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오되 본격적인 타임슬립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과거로 갈 수 있다는 설정만 가지고 온다는 게 너무 티가 나요. 근데 그게 귀여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타임슬립이 전혀 아닌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떤 멜로의 어떤 부분 혹은 뒷부분에 가면 멜로 영화가 가족 드라마로 바뀌게 되는데 가족 영화의 어떤 부분을 말하기 위한 것일 텐데 그게 아까도 말한 리처드 커티스의 이상적인 삶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주변에 소소하고 작고 평화로운 삶이 사실은 살면서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될 가치이자 행복의 전부다. 라고 말하는 영화인 것 같고요. 결론이란 것은 결국 그런 거잖아요. 매일 커피를 주문해서 먹을 때 커피를 주는 그 점원인 여성이 있는데 그한테 좀 더 따뜻하게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항상 마음에 두었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 이런 거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타임슬립을 해서 지구를 구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가장 작고 평범하고 평화로운 그런 가치 속에 사실은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화인 거죠. 이 집안에는 이 타임슬립을 통해서 과거로 갈 수 있는 벽장이나 어디 구석진 데 가서 눈을 감고 손을 꼭 쥐면 과거로 갈 수 있는 설정을 총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에게만 있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리처드 커티스 생각에 남자들은 선택을 잘 못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 번 반복해야지만 겨우 깨달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영화들에서 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선택을 잘못하는 이야기로 일들로 사건이 번져나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지 않고 남자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같은 걸로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유산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설정은 굉장히 유의미한 흥미로운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타임슬립 끌어들여서 만든 영화들, 멜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시간여행자의 아내, 그다음 무슨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들도 있고 많은데 그 속에서도 이제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타임슬립에서 우리가 즐기는 어떤 그런 클리셰 혹은 어떤 설정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원래 실패했지만 나는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성공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다못해 등에 이 뭐라 그래 선탠크림 발라달라고 할 때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능숙하게 처리한다든지. Tim, will you do my back? Sure, just give us a sec. 아니면 청혼을 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하필이면 시간적으로 잘못 선택해서 제대로 성공 못했는데 돌아가서 성공한다든지. 심지어는 두 사람이 처음 관계를 가질 때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잘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서 우리가 그런 걸 보는데 이 타임슬립 영화에서 관객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역시 리처드 카티스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미디는 반복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관객들이 생각하는 반복에서의 타이밍을 얼마나 많이 어긋나느냐, 얼마나 비껴나가느냐 때문에 코미디가 생기고 웃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반복이 주는 쾌감과 반복에서 뭘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영화에서 등장해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이고 인생을 거는 사랑이지만 첫사랑은 아니잖아요. 첫사랑은 여기서 심지어는 마고로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결국은 주인공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다 보면 아 노트북하고 정반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노트북의 사랑관과 이 영화의 사랑관은 사실상 정반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사랑관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편의 영화의 어떤 주인공의 선택 그런 것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사랑의 해피엔딩과 배드엔딩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에너지가 만끽돼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보는 데는 웃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 만드는 사람도 이미 그걸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리가 살고 있는 집에 1층에 가게가 있는데 펑키돌이라는 가게입니다. 이게 이렇게 서양어로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미신이나 어떤 주문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간판조차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암시를 하고 있고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씨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짠 것 같잖아 지금. 바람 부는 필요한. 네, 이 장면인데 이 바람 불고 이제 비 날리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일생일대 너무 중요한 결혼식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 도널드 글리슨 연기하는 팀이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날 고르면 되잖아요. 훨씬 더 날도 화창하고 뭐 등등등.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냥 비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냥 그날을 결혼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랜 이 시간 타임슬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인생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고 재밌는 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막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 피로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막 이 바람 날리고 비 푸는데 막 좋아하고 까르까르 웃고 행복한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의 설정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가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코믹한 요소로 또 로맨틱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편의 사랑스러운 영화, 여러분께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기분 네. 좋아지는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포스터 이미지까지 비슷한데. 네. 말하고 보니까 네. 너에게는 낭만적 세계관이냐 현실적 세계관이냐 이렇게 모르는 것 그건 같게 아니에요. 돼서 네. 네. 약간 뜨끔하기도 하는데 저한테는 어바웃 네. 타임이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 그리고 저한테 더 맞는 삶의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서 네. 어바웃 타임을 좀 더 좋아하고요. 네네. 최고 장면은 이번에 처음 본 노트북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일까요? 해변 장면입니다. 해변이요. 해변에서 두 사람이 그 엘리가 바닷가로 막 뛰어가다가 나는 새야, I'm a bird라고 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그 사랑 장면은 어쩌면 낭만의 극대성을 딱 보여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해변이고 네가 새라면 나도 새야. 그러니까 함께 날아가고 싶다는 의지 같은 것들 그리고 세대네요. 네, 함께 새가 되는 거죠. 혼자 새가 되면 슬프지만 같이 새가 되면 슬프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구나. 장면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떻게 변하든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이야말로 노트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낭만적 사랑의 극치인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을 저는 최고 장면 꼽겠습니다. 네, 그 장면은 나중에 보트놀이 하는 장면, 또 엔딩에서 이 영화가 다 끝날 때 결국은 이두 사람까지 떠나고 그리고 또 새들이 나는 걸 보여주면서 끝나잖아요. 물이 참 많이 나와요. 네, 노트북에서. 그렇게 또 연결된다고 네.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두 편의 영화 중에서 비슷한데요. 저도 어바웃 타임을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어바웃 타임을 더 좋은 영화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더 좋아하는 영화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면은 저도 노트북에서 고르고 싶은데 노트북에서 이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장면이에요. 뱃놀이 하다가. 네. 그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장면에서 이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남자는 비를 피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허무하게 여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젖으면 안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아마 스카프 같은 걸로 보이는데 스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를 써서 비를 피하려고 하다가 이 폭우 속에서 이 작은 스카프 하나로 몸을 가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이 스카프를 치우고 이제 웃음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는 사랑을 하려면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는 스카프로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상 사랑은 교통사고에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장면은 사실상 왜 레이첼 메가덤스가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하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Why didn't you write me? Why? It wasn't over for me. I waited for you for 7 years. Now it's too late. I wrote you 365 letters. I wrote you every day for a year. You wrote me? Yes. It wasn't over. It still isn't over. 네, 오늘은 또 요즘 시기에 딱 맞춰서 또 네. BTV에서 즉콩영화제를 하고 있어서 그 추천작 두 편을 또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두 편의 영화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가슴이 콩닥콩닥 뛸 수 있는 아주 멋진 두 편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써먹는구나. 근데 진짜 백투더 퓨처 같아.